이야기는 미로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몬스터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 사람은 바로 주인공 아론이다. 그는 토끼형 몬스터들을 손쉽게 처리한다. 갑자기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고 아론은 그들도 처리할 준비를 한다. 아론은 자신에게 지원 마법을 걸어 신체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몬스터들을 눈에 띄게 쉽게 처치하기 시작한다. 이 마법은 매우 강력하고 유용하지만 특히 파티 전투에서 그렇다. 그러나 위험한 단점이 있는데 지속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아론은 이 마법을 단 3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처리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왜 아론은 파티 없이 혼자 미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걸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아론은 이전 파티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온다. 리더 올리버가 자신을 가장 약하다는 이유로 파티에서 추방한다고 선언하자 아론은 놀란다. 아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올리버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고 둘은 함께 파티를 창설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파티는 기록적인 시간에 S랭크에 도달했고 영웅의 파티로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남부미로 94층에 최초로 도달한 파티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추방당하다니 올리버는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달 다른 파티와 공동 퀘스트를 할 때 지원 마법 사용자의 진짜 힘을 목격했고 아론은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파티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아론은 변명한다. 자신은 원래 검사가 주특기였고 처음부터 지원 마법사가 아니었다고. 파티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그러나 올리버는 차갑게 대답한다. 이미 그보다 더 나은 지원 마법사를 찾았다고. 그 순간 아론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다른 파티원들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기뻐하며 그를 비웃기 시작한다. 너는 특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모두 약하잖아. 다시 현재 미로 안으로 돌아온다. 아론은 모든 것을 걸고 혼자서 미로를 클리어하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힘을 모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는 7층까지 도달했고 전송 수정으로 진행 상황을 기록하려 한다. 그때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무리를 발견한다. 이들은 미로 안에 있던 모험가 파티였다. 강력한 오크 무리와 마주쳤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아론은 그들이 파티원 한 명을 미끼로 남겨두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리더는 그녀가 아직 신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하며 그들의 비열함을 꾸짖는다. 그리고 그녀의 위치를 즉시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한편 소녀는 오크들에게 포위당한 채 마지막 희망으로 떨리는 손으로 마법 장벽을 만든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 없다. 몬스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압박이 거세지자 장벽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바람 마법이 그 자리를 휩쓴다. 아론이 드디어 도착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투에 뛰어들어 검을 휘두르며 빠른 공격을 가한다. 지원 마법으로 힘과 속도를 크게 강화한 상태다. 그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오크들 사이를 누비며 하나씩 압도적으로 처치한다.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그의 비현실적인 힘에 놀라며 그가 단순한 검사인지 마법사인지 아니면 둘을 겸비한 자인지 알 수 없다. 순식간에 그는 눈앞의 모든 몬스터를 처리하고 어떤 위협도 남기지 않는다. 그 후 그녀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일으켜 세워 미로 밖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온다. 그녀는 자신을 소피아 콜로델이라고 소개하며 목숨을 구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론은 그녀의 성이 낯설지 않다고 느낀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그 사이 소피아는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아론은 처음엔 사교를 꺼려 거절하지만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한다. 그녀는 토끼 길드 문양이 새겨진 식당으로 그를 데려간다. 그 순간 아론은 그녀가 은빛 토끼 길드 소속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왕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길드 중 하나이며 콜로델 가문이 이끄는 길드다. 그들은 식당에 들어가고 소피아는 언니를 발견한다. 놀라운 것은 언니도 아론을 알고 아론도 그녀를 안다는 점이다. 그녀는 실리아 콜로델.
은빛 토끼 길드 최강 파티의 리더이자 지원 마법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 왕국 내에서 이 분야 최강으로 평가받는다. 파티원마다 정확한 특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도 그녀이며 그 아이디어는 미로 공략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아론이 지원 마법으로 특기를 바꾼 것도 그녀의 조언 때문이었고 올리버 일행이 그녀의 힘에 감탄했던 공동 퀘스트에도 그녀가 있었다. 결국 아론을 추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현재로 돌아와서 실리아는 동생과 함께 있는 아론을 보고 짜증을 내며 그가 귀찮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피아가 아론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실리아는 동생이 허락 없이 미로에 간 것에 화를 내고 오해를 사과한다. 그들은 함께 앉고 소피아는 두 사람의 과거 인연에 놀란다. 실리아는 그들이 미로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가 영웅의 파티 멤버였다고 말한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지만 아론은 상황을 진정시키며 그 일은 이미 끝났고 자신은 더 이상 그 파티 소속이 아니라고 말한다. 실리아는 그런 인재를 파티가 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곧 화제를 넘기고 아론이 빈자리인 것을 이용해 작은 퀘스트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다. 신입 멤버들을 훈련시키는 원정으로 단 3일 만에 50층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아론은 그 어려운 목표에 놀란다. 최강 파티조차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드 내부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실리아는 그의 힘을 존중하고 신뢰하지만 아론은 먼저 사과한다. 이전 파티 일로 아직 마음이 상해 있다고. 한편 소피아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다. 자신도 이 원정에 참여할 거라고. 아론은 망설이다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다. 그는 실리아에게 지원 마법에서 검사로 특기를 바꿨다고 설명한다. 실리아는 반대하지 않고 결정하면 다음날 길드 본부로 오라고 한다. 그 후 아론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노인의 가게로 향한다. 둘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인은 아론 덕분에 가게가 더 유명해졌다며 감사한다. 아론은 슬픈 표정으로 사과한다. 영웅의 파티에서 추방당해 더 이상 예전처럼 도와줄 수 없다고. 하지만 노인은 자신을 잘 안다며 안심시킨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한다. 그의 노력에 걸맞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다른 곳에서 실리아는 은빛 토끼 길드 수장과 이야기한다. 아론이 영웅의 파티를 떠났다고 전하자 수장은 크게 충격을 받는다. 큰 손실이라고 여긴다. 실리아는 아론의 지원 마법이 힘 자체는 최고가 아니지만 놀라운 시전 속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빠르며 전투 흐름을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영웅의 파티가 그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론은 길드 본부에 도착해 수장을 만나고 실리아가 퀘스트 세부 사항을 설명한다. 초보자 10개 파티를 단 5명의 호위만 데리고 인솔한다. 그중 아론과 실리아도 포함되며 학생들의 생명이 위험한 진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아론은 호위 숫자가 너무 적다는데 놀란다. 실리아는 학생들이 진짜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지만 아론은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도 결국 동의한다. 그리고 다음 날 미로 입구에서 그를 본다. 실리아와 소피아가 도착해 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냐고 묻자 아론은 아직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실리아는 학생들의 긴장감을 눈치채고 진정시키려 하지만 먼저 아론을 다른 호위들에게 소개한다. 아론은 각자 정확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파티의 공격수와 버퍼만 부족하다는 사실에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다. 그는 자신이 공격수라고 밝히지 않았다면 실리아가 자신을 데려왔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실리아는 학생들에게 격려 연설을 하고 아론을 94층까지 도달한 영웅의 파티 멤버라고 소개한다. 아론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란다. 하지만 그 말의 효과는 확실했다. 학생들의 긴장감이 열의와 준비된 태도로 바뀐다. 아론은 약간 짜증이 난다. 이 정보가 나중에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파티를 떠난 후에. 하지만 실리아는 그가 10번 파티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한다. 그 파티는 최고의 우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그들을 만나러 가고 소피아를 발견한다. 파티 리더 로건은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특히 지원 마법 사용자라서 실리아를 뛰어넘고 싶어 한다. 캐롤라인은 방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갑옷은 입지 않고 두 자루의 단 것만 들고 있다. 그녀의 방어 스타일은 회피와 속도에 의존하며 직접 버티는 것보다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높은 실력이 요구된다. 소피아는 파티의 주 마법사다. 그 후 모두 미로 안으로 들어가고 퀘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캐롤라인이 아론에게 영웅의 파티 전 멤버가 왜 이 원정에 함께하는지 묻자 아론은 차분하게 답한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캐롤라인은 놀라며 어떻게 영웅의 파티를 떠날 수 있었냐고 묻고 이유를 알려고 하지만 아론은 대답을 거부한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지만 갑자기 늑대형 몬스터들이 나타나 공격해온다. 아론은 미리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들이 다가오자마자 지면 주문을 발동시켜 거대한 바위가 솟구쳐 오르며 빠르게 처치한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투를 빨리 끝낸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 20층에 도달한다. 그동안 아론은 파티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찰했다. 모두 뛰어나지만 각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건은 지원 마법 능력이 뛰어나지만 명령을 내리거나 파티를 조직하는 데 서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지원 마법사의 진짜 역할이다. 캐롤라인은 매우 빠르지만 계산 없이 무모하게 공격하는 것이 단점이고 두 자루 단 것만으로는 일부 상황에서 부족하다. 소피아도 강하지만 전투 중 망설임이 성능을 방해한다. 그 후 모든 파티가 20층 보스에게 도달해 처치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전송 보석에 기록한 뒤 다음날 같은 지점부터 시작하기 위해 미로를 빠져나온다. 실리아가 10번 파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론은 확실히 뛰어나지만 보완해야 할 약점이 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아론은 충격적인 뉴스를 본다. 영웅의 파티에서 자신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린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훈련 퀘스트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미뤄주길 바랐다. 이 소식이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에게 가려 하지만 도중에 누군가 그를 부른다. 잘 아는 소녀가 나타난다. 그녀는 루나, 영웅의 파티 멤버이자 올리버와 함께 아론의 가까운 친구였다. 그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항상 그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추방 현장에 없었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아론은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과거 함께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려 하지만 아론은 거절하고 떠난다. 마음이 아프고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지만 이미 변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 후 미로로 향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추방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한다.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과연 도착하자 소식이 이미 퍼졌고 모두 놀란다. 특히 로건은 아론을 롤모델로 여겼는데 실망감이 크다. 아론은 그 변화를 눈치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 순간 실리아가 다른 호위들과 함께 급히 도착한다.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그녀는 아론에게 상황을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학생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려 했을 뿐이었다고 해요. 아론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한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대처해서 퀘스트를 무사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한다. 한 호위가 아론이 약할 리 없다. 94층까지 도달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자 긴장감이 조금 풀린다. 아론은 자신의 파티로 돌아가고 로건이 직설적으로 묻는다. 뉴스에 나온 대로 정말 약해서 추방당한 게 맞냐고. 아론은 솔직하게 맞다. 나는 약했다라고 답한다. 소피아가 반박한다. 오크 수십 마리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그의 힘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아론은 설명한다. 이제는 그들이 기대했던 영웅이 아니며 평범한 모험가일 뿐이지만 그래도 퀘스트가 끝날 때까지 함께 싸우고 도울 수 있다고. 그들은 21층부터 다시 시작한다. 오늘 목표는 35층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아론은 31층까지는 리더십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그 구간은 훈련생들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천히 전진해 31층에 도착하고 그제야 아론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다. 소피아와 캐롤라인은 평소처럼 그를 대하지만 로건은 아직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갑자기 아론이 몬스터 접근을 감지한다. 고블린 무리다. 그는 캐롤라인에게 적을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소피아와 로건에게 후방 지원을 맡긴다. 하지만 로건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캐롤라인에게 강화 마법을 건다.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때 소피아가 오크 한 마리와 마주치고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한다. 로건은 아론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갑자기 아론이 오크에게 약화 마법을 걸어 움직임을 멈춘다. 아론은 소피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는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으로 오크를 완전히 처치한다. 그 위력에 아론조차 놀란다. 한편 로건은 아론이 능숙하게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영웅의 파티에서 왜 추방당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후 그들은 계속 나아가 다음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 거대한 거미가 나타난다. 로건은 당황하지만 아론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 놀란다. 아론은 캐롤라인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즉시 몬스터에게 돌진한다. 로건이 위험하다며 막으려 하지만 아론은 지원 마법사는 전방에 나서지 않는다고 막는다. 그는 캐롤라인에게 몬스터 뒤쪽을 공격해 주의를 끌라고 하고 로건에게 그녀의 힘과 속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다. 이어서 소피아가 강력한 바람 마법으로 거미다리 하나를 베어 고정시킨다. 하지만 아론은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과연 거미가 거미줄을 뿜어 캐롤라인을 붙잡는다. 로건의 강화 마법이 부분적으로 보호했지만 거미줄은 너무 강해서 그녀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때 아론이 개입해 그녀의 단검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고 그녀는 거미줄을 베고 탈출한다. 그날 전투가 끝나고 이제 퀘스트를 완료할 날은 단 하루 남았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론은 두 호위 알렉스와 라이에게 저녁 식사 제안을 받고 승낙한다. 한편 로건은 소피아, 캐롤라인과 함께 걷다가 기회를 잡아 소피아에게 아론이 그녀를 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소피아는 모든 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아론이 검과 마법을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특기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로건은 충격을 받는다. 오늘 하루 동안 그는 완벽한 지원 마법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약화 마법은 실리아조차 자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아론은 너무도 쉽게 사용했다. 전투를 조직하는 방식도 정확해서 몬스터의 공격을 예측하고 각자의 위치를 적절한 타이밍에 지시했다. 게다가 그는 강력한 공격수이기도 하다. 그 순간 로건은 자신의 이전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아론은 평범한 모험가가 아니라 강력한 천재였다. 이것이 그를 더 강해지고 싶게 만들고 아론의 수준을 뛰어넘고 싶게 만든다. 다른 곳에서 아론은 알렉스, 라이와 함께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영웅의 파티에 있을 때는 이런 순간이 없었다. 그들은 아론에게 뉴스에서는 지원 마법사라고 나왔는데 왜 공격수라고 했냐고 묻는다. 아론은 특기를 바꾼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검사가 주특기였고 검을 무척 사랑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검사였는데 그분이 몬스터를 베는 모습을 보며 동경했다. 그때부터 검에 대한 열정이 시작됐다. 영웅의 파티에서도 강력한 검사였지만 깊은 층에 도달하면서 진행이 느려지자 실리아의 아이디어를 도입하기로 했고 다재다능한 아론이 지원 마법사로 특기를 바꿔 균형을 맞췄다. 덕분에 94층까지 도달했지만 아론은 속으로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알렉스가 그의 목표를 묻자 아론은 혼자서 미로를 클리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검사가 되고 싶다고 답한다. 그 꿈이 어렵다는데도 알렉스와 라이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 다음 날 모두가 놀란다. 영웅의 파티가 직접 미로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아론도 도착한다. 오늘이 그와의 마지막 날이라 퀘스트가 끝난 뒤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부탁을 알기 전에 실리아가 그를 부른다. 그가 걷는 동안 학생들이 오늘 영웅의 파티가 92층부터 시작해 새로운 멤버와의 호흡을 시험한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론은 혼자서 위험하다. 더 쉬운 층부터 시작하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중얼거리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한다. 다른 곳에서 영웅의 파티는 정말 92층에 도달해 있다.
새로운 지원 마법사 벨리가 함께한다. 모두가 아론이 빠진 뒤 놀라운 결과를 기대했지만 루나만이 반대 결과를 예상했다. 올리버는 특히 루나에게 아론이 실패자일 뿐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 과거로 돌아가 이틀 전 파티가 새 멤버 환영회를 열 때 루나는 아론이 은빛 토끼 길드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추방당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녀는 올리버의 말을 믿지 않고 아론이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고 설득하려 했다. 그 덕분에 지금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설득되지 않았고 그녀는 절망한다. 그들은 92층에서 호흡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알려준다. 루나는 그 층이 너무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반대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 층을 넘은 적이 있다며 비웃는다. 그녀는 그곳에 거대한 블랙 드래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올리버는 최종 결정이라고 못 박는다. 현재로 돌아와 파티는 정말 92층에 도착해 거대한 몬스터와 마주친다. 올리버가 공격을 막지만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자 놀란다. 벨리가 장비를 강화해 주었는데도 이상한 무거움이 느껴지고 의심이 싹 튼다.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데릭은 균형을 잃고 넬리의 마법도 훨씬 약해졌다.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 올리버는 놀란다. 벨리의 마법이 아론보다 강할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몬스터를 포위하라고 지시하지만 몬스터가 빠르게 공격해 계획을 방해한다. 과거 아론은 이런 혼란을 미리 막아주었다. 전투를 관찰하며 정확히 지시했기 때문이다. 루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파티에게 그게 약점의 이유라고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나타난다. 그들의 최악의 악몽, 블랙 드래곤 층보스가 나타난다. 압도적인 힘으로 내려와 그들이 힘겹게 상대하던 거대 몬스터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없앤다. 루나는 비명을 지르며 즉시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 드래곤을 이긴 적이 있다며 다시 할 수 있다고 거부한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데릭이 먼저 돌진하지만 드래곤의 화염 공격을 직격으로 맞고 나라가 의식을 잃는다. 루나가 급히 그에게 달려가 치료를 시도한다. 그 순간 벨리는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넬리가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고 드래곤의 한 번 공격에 그녀도 의식을 잃는다. 올리버는 믿을 수 없지만 루나가 현실을 일깨운다. 드래곤이 최강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벨리를 진정시키고 즉시 자신을 강화해달라고 한다. 그녀가 응하고 올리버는 최강 기술 성검 배기를 준비한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드래곤에게 돌진하지만 드래곤의 공격이 훨씬 강력해 올리버는 날아가고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진다. 올리버는 무기력하게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루나가 그를 진정시키며 생각하라고 한다. 이제 남은 방법은 전송 게이트뿐이다. 미로 안무작위 장소로 이동하지만 드래곤과 맞서는 것보다는 낫다. 그들은 힘겹게 서로를 부축하며 게이트를 열기 시작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드래곤이 갑자기 움직여 그들을 게이트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게이트 안으로 들어간다. 게이트가 바로 닫힌다. 모두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다. 드래곤이 다른 층으로 이동했고 미로에는 모험가들이 가득하다. 이제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들은 즉시 길드로 가서 보고해야 한다. 모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해요. 올리버는 벌을 받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즉시 동의한다. 루나는 먼저 데릭과 넬리를 치료한 뒤 드래곤을 이기려면 아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반대하지만 루나는 그들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아론의 부재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 말은 그들에게 비논리적으로 들린다. 벨리의 마법이 더 강할 텐데 루나는 설명한다. 영웅의 파티는 마법 저항력이 매우 높아서 일반 강화로는 부족하다. 아론만이 그들에게 적합한 강화를 줄 수 있었다. 게다가 다른 지원 마법사들의 지연을 메우기 위해 아론은 직접 특수 주문을 개발하기도 했다.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 치료가 끝난 후 그들은 미로를 빠져나온다. 루나는 계속 설명한다. 아론은 무려 50배 강화 주문을 개발했다. 최강으로 평가받는 실리아조차 10배가 한계인데 그 숫자는 충격적이다. 이제 명백해졌다. 영웅의 파티의 힘은 주로 아론에게 의존했다. 장비 강화로 전투 중 무게감을 없애준 것도
모든 증거가 그가 파티 성공의 진짜 이유였음을 보여주지만 올리버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아론 없이도 드래곤을 이길 수 있다고 고집한다. 그에게 의존한다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다. 한편 아론은 파티와 함께 미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상한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그때 캐롤라인이 다가와 전투 성능을 높이고 더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는 조언을 구한다. 아론은 그 접근을 거부하고 공격보다는 방어수 역할에 집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몬스터를 더 많이 잡으면 파티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아론은 파티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하고 로건이 대화에 끼어든다. 이 조언이 모험가 엘버트가 했던 말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름에 실리아와 아론 모두 주목한다. 그는 은빛 토끼 길드의 주 공격수였으나 작년에 92층 블랙 드래곤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캐롤라인의 표정이 슬픔으로 변하자 아론은 분위기를 바꾸며 실전 조언을 시작한다. 그 후 그들은 미로로 들어간다. 그때 실리아가 아론을 부르며 학생들이 이미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추방 소식이 퍼진 뒤에도 긍정적인 변화였다. 그녀는 엘버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죽음이 길드에 큰 타격이었다고 한다. 영웅의 파티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고. 아론은 그 드래곤조차 그들에게 힘든 상대였다며 동료를 잃은 것에 애도를 표한다. 실리아는 그 빈자리가 크다며 아론에게 합류해달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론은 한 파티의 지원 마법사가 둘인 건 이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실리아는 그럼 검사로 합류하라고 말한 뒤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 후 실리아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파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미로 안으로 분산시킨다. 마지막 층 보스 앞에서 다시 합류하기로 한다. 10번 파티만 따로 남는다. 캐롤라인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자 아론은 모험가들이 여러 번 탐험하며 정밀 지도를 그린 후 공유한다고 설명한다. 대형 길드의 장점이다. 그들은 아론에게 아래층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아론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다. 그들은 40층에 도착하지만 몬스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놀란다. 아론은 다시 그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몬스터가 이유 없이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캐롤라인이 이상한 고블린을 발견하고 바로 공격하러 달려간다. 아론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고 약화 마법을 걸어 그녀가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아론은 그녀의 무모함을 꾸짖으며 그 행동이 파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녀가 사과하자 아론은 그녀를 훈련시키기로 한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막아내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진짜 방어수의 역할이라고. 로건이 흥분해서 약화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아론은 그건 매우 어려운 고급 마법이며 아래층 보스에게도 쉽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강화 마법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 집중하라고 한다. 그는 또한 파티를 보호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함정 마법도 가르쳐준다. 그 후 소피아에게 다가가 병렬 시전, 동시 시전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 번에 여러 주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강력한 한 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래층에서는 속도와 다중 시전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납득하고 훈련을 부탁한다. 아론은 실리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단다. 다른 곳에서 루나와 영웅의 파티는 길드에 도착해 바로 회장실로 향한다. 루나는 모든 모험가를 미로에서 대피시키기 위한 전송 주문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회장은 충격을 받고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는다. 루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드래곤이 이미 모험가들에게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즉시 전송 주문을 준비한다. 이 사건은 영웅의 파티 책임이며 모두 대피시킨 후 드래곤과 맞서야 한다.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루나는 회장의 특별 요청에 바로 동의한다. 한편 아론은 실리아와 나머지 파티와 합류한다. 그들은 지금 40층 보스 앞에 서 있다. 이 전투는 호위들만 치르고 학생들은 지켜보며 배우게 된다. 전투가 시작되고 아론이 바로 앞으로 나가 짐승인간을 공격해 움직임을 봉쇄한다. 그것이 후퇴하려 하자 아론이 미리 준비한 함정에 빠진다. 한편 실리아는 파티 공격수를 강화하고 그는 결정적인 일격으로 몬스터의 목숨을 단 한순간에 끝낸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일어나고 학생들은 파티의 완벽한 호흡에 놀란다. 아론이 몬스터의 움직임을 봉쇄해 파티가 쉽게 처치할 기회를 준 것을 본다. 그 순간부터 아론은 학생들 눈에 진짜 롤모델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장면은 루나와 영웅의 파티로 이동한다. 그들은 최대 속력으로 미로를 향해 달린다. 그녀는 40층에서 50층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환해달라고 회장에게 요청했다. 아론이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드래곤을 이기려면 그가 필요하다. 그 사이 아론과 파티는 마지막 보스 앞에 도착한다. 거대한 게 형태의 보스다. 아론이 앞으로 나가 검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리자 보스의 다리가 쉽게 잘려나간다. 나머지 파티가 합세해 보스를 처치하고 이렇게 퀘스트가 무사히 종료된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힘이 그들을 짓누른다. 신비로운 게이트가 열리고 그 안에서 블랙 드래곤이 나타난다. 드래곤이 나타날 곳으로 여기밖에 없었다. 모두가 그 공포스러운 오라에 충격을 받고 아론을 비롯한 호위와 학생들까지 얼어붙는다. 아론은 빠르게 생각해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는다. 전송 수정까지 도달해 모두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만 움직일 수 있다.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실리아와 호위들을 깨우고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빠르게 응답해 마법 장벽을 만든다. 드래곤이 거대한 화염을 뿜지만 장벽이 깨질 뻔한 순간 아론이 강화에 버틴다. 모두가 놀라고 실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다. 아론이 홀로 드래곤을 마주하고 있다. 그는 단검을 드래곤의 눈으로 던져 주의를 끌고 검을 들고 돌진한다. 강력한 공격이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학생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이상한 체인을 착용하고 드래곤에게 다가가 주의를 끌며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실리아는 또 친구를 이 드래곤 때문에 잃고 싶지 않다며 그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드래곤이 공격하자 아론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반사 방패 마법을 사용한다. 반사된 공격도 드래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아론은 목숨을 걸기로 하고 6종류의 강화를 한 주문으로 모아 전신을 강화한다. 실리아는 충격을 받지만 아론은 더 놀랍게도 같은 주문을 5번 더 반복해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킨다. 드래곤이 공격하지만 아론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 그는 한 번에 30개의 주문을 사용해 몸이 크게 지친다. 그는 공격을 가하지만 드래곤은 꼬리로 반격한다. 그 순간 아론은 공중에 플랫폼을 만들어 서 있다. 모두가 주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의 고유 능력으로 만화를 물질화해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거대한 공격을 날려 드래곤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극도의 피로로 착지한다. 실리아는 무기력하게 서서 학생들을 보호하기로 한다. 드래곤이 이상한 에너지를 모아 연속 마법 공격을 퍼붓는다. 아론의 운명이 불투명해지기 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어린 시절 아론, 올리버, 루나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다. 갑자기 삶이 뒤바뀐다. 아론과 올리버가 마을로 돌아오니 마을은 파괴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산적들에게 살해당했다. 두 아이는 슬픔에 무너져 죽은 이들을 묻고 그 순간부터 다시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현재로 돌아와 아론은 그 맹세를 떠올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투를 끝내기로 결심한다. 모두가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래곤이 아론처럼 만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법 화살을 만들어 공격하지만 아론은 모두 피하고 불의 공격으로 응수한 뒤 검으로 돌진한다. 그러나 단단한 몸에 부딪힌다. 드래곤의 새로운 공격에 아론은 바위 장벽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다. 전투가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모두는 인간이 이런 힘의 드래곤 앞에 서 있는 광경을 지켜본다. 아론은 이번에는 혼자 싸우기 때문에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병렬 시전을 사용해 여러 주문을 동시에 날리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투를 결정짓지 못할 것을 안다. 그때 그는 특수 능력을 사용해 검 주위에 에너지를 모아 검을 검게 물들인 뒤 100배 강화된 공격을 날린다. 그는 드래곤의 공격을 뚫고 도달하지만 드래곤은 꼬리를 희생해 공격을 피한다. 아론은 계속 싸우고 드래곤도 계속 공격한다.
강화가 약해지기 시작하자 실리아가 도우려 하지만 아론은 집중이 흐트러질까봐 거부한다. 그는 다시 자신을 강화하고 번개 일격을 날려 드래곤을 바닥에 쓰러뜨리지만 아직 살아있다. 드래곤이 일어나고 아론의 검이 부서진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순수한 어둠으로 거대한 검을 소환하고 드래곤이 화살로 공격하지만 반사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되돌린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드래곤에게 도달해 모든 힘을 모은 공격을 날린다. 주문을 100배로 증폭시킨 일격이다. 그는 드래곤을 베어 끝낸다. 연기 속에서 아론이 검에 기대어 지친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두의 공포가 광기 어린 기쁨으로 바뀐다. 단 한 명의 인간이 그런 힘의 드래곤을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 후 루나와 파티가 동굴 입구에 도착해 멀리 전송빛을 보고 모든 모험가가 구출되었음을 확인한다. 그 순간 장엄한 광경이 펼쳐진다. 드래곤의 시체가 그들 앞에 누워있고 루나는 부상당한 아론을 보고 그가 드래곤과 싸웠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나는 급히 달려가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만 아론은 바로 맞고 먼저 현장을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라고 한다. 그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부상자는 아론 혼자뿐이다. 그녀는 모두와 눈을 마주치고 그들은 진실과 마주한다. 아론이 홀로 드래곤을 처치했다는 것을. 데릭은 믿을 수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루나가 단호하게 그를 막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다. 진실은 태양처럼 분명하다고. 데릭은 그녀가 항상 아론을 감싼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폭발하고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루나는 즉시 힘을 사용해 그를 제압한다. 그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한다. 한편 올리버는 말없이 친구가 모든 한계를 초월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아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로써 퀘스트는 공식적으로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론은 방 안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 움직이려 하지만 온몸이 산산조각 난 듯하다. 그는 고통을 완화하는 주문을 사용해 일어나지만 고통은 여전하다.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후유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고 실리아가 찾아온 것을 발견한다. 그는 나가서 그녀와 앉고 그녀는 그의 상태를 묻는다. 아론은 괜찮다고 답한다. 그러자 실리아는 일어나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그가 있었기에 퀘스트를 희생자 없이 끝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아론은 자신이 한 일이 감사받을 만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시간이 되면 길드 본부로 같이 가자고 한다. 수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는 동의하고 함께 가서 수장은 그를 환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제안한다. 은빛 토끼 길드 제1파티의 공격수로 그리고 클랜 내 부단장 직책까지 제안한다. 아론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수장은 허락하고 떠나기 전에 모험가 길드에서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아론은 본부를 나오며 생각에 잠긴다. 이 제안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기회일까? 새로운 파티를 다시 가질 수 있을까? 그 후 그는 모험가 길드로 향해 회장과 이사회를 만나고 그곳에 영웅의 파티도 와 있다. 회장이 말을 시작하며 아론이 홀로 드래곤을 처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데릭이 오만하게 끼어든다. 그건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먼저 드래곤을 약화시켰고 아론은 공을 가로챈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아론을 비웃으며 그렇게 강하다면 왜 처음부터 처치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아론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발언 허가를 받은 뒤 올리버를 보며 92층에 왜 들어갔냐고 묻는다. 올리버는 새 지원 마법사가 자신보다 강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아론은 추방당한 것 자체에는 화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 마법사를 향한 올리버의 오만한 시선에 화가 난다. 올리버는 차갑게 대답한다. 그들의 역할은 뒤에 머물러 마법만 쓰는 것뿐이라고. 그 순간 아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원 마법사는 각 개인의 강화 타이밍을 계산하고 주문을 끊임없이 갱신하며 전투 흐름을 순간순간 감시해야 한다고. 그 모든 것을 쉬운 일로 보느냐고 묻는다. 올리버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한다.
다른 곳에서 소피아는 로건, 캐롤라인과 함께 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로건은 퀘스트가 끝난 후 아론이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아느냐고 묻지만 소피아는 모른다. 그저 은빛 토끼 길드에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로건과 캐롤라인도 동의하고 셋은 아론을 찾아가 함께 합류하자고 결정한다. 하지만 그의 위치를 모른다. 그래서 실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다. 그때 실리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론은 이제 파티가 필요 없을 뿐더러 파티가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로건 일행이 찾아와 위치를 물어보자 실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 같은 파티에서 아론과 함께하며 배우고 강해지고 그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한다. 실리아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도 더 강해져 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녀는 아론이 모험가 길드에 갔다고 알려주고 일행은 바로 그쪽으로 향한다. 그 순간 아론은 이미 길드를 나와 이사회가 영웅의 파티 처벌을 논의하는 것을 뒤로 한 채 나왔다.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그는 소피아 일행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아론은 도망치기로 결정한다. 그는 재빨리 골목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그를 발견하고 뒤쫓는다. 아론은 집 지붕을 뛰어넘으며 민첩하게 움직이다.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를 찾았지만 찾지 못한다. 한편 아론은 노인의 가게에 성공적으로 도착한다. 노인이 왜 도망쳤냐고 묻자 아론은 은빛 토끼 길드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에게 말하면 슬퍼할까봐 두렵다고 답한다. 할아버지는 그의 행동을 보고 처음부터 이 결정을 예상했다며 웃는다.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아론이 진짜 자신이 속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하지만 속한다는 것이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모든 곳이 진짜 집이 될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아론은 푸른 정원에 서서 고요한 달빛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편안한 광경이다. 우연히 소피아가 같은 장소에 온다. 그녀는 자주 이곳에 와서 달을 바라본다고 한다. 그녀는 먼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은빛 토끼 길드에 합류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론은 그녀에게 파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소피아는 솔직하게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추억이 있고 그들을 진짜 가족이자 자신이 속한 곳이라고 답한다. 그녀의 단순한 말은 아론의 마음을 깊이 울린다. 다음 날 아론은 은빛 토끼 길드 수장 바인즈의 집무실에 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때 실리아가 새 유니폼을 가져오고 아론은 그것을 입고 밖으로 나온다. 밖에 소피아, 로건, 캐롤라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가 승낙했다는 것을 알자 커다란 기쁨이 그들을 휩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얻은 듯한 환희였다. 그 후 장면은 마을이 파괴된 후 아론과 올리버의 추억으로 넘어간다. 둘은 훈련 중이고 올리버가 아론을 쉽게 이긴다.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나타나 올리버를 약속된 자라고 부르며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올리버는 불편해한다. 아론이 진심으로 힘을 쓰지 않고 일부러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따지자 아론은 자신이 약해서 졌다고 부정한다. 올리버는 화를 내며 떠나고 아론은 속으로 자신이 죽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졌다고 인정한다. 그때 샤이엔이라는 소녀가 나타난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왜 힘을 숨기느냐고 묻고 아론은 자신이 겁쟁이라고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올리버가 그 짐을 지고 있으며 자신은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샤이엔은 그들이 함께할 거라고 안심시키며 이적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도 아론과 같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의 수준을 아론만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싶다고 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현재 남부 길드 수장이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사무실로 간다. 그 인물은 길드 연합의 최고 회장이다. 그는 남부에서 한 모험가가 블랙 드래곤을 홀로 처치했다고 전한다. 회장은 처음에 올리버가 한 일이라고 기뻐하지만 그 사람이 올리버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는 놀라며 아론이 드래곤을 처치한 것이냐고 묻고
길드 수장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느냐고 놀란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에 관심이 없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아론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힘을 얻어 드래곤을 이긴 것인지 궁금해한다. 여기서 미스터리가 등장한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아론과 무슨 관계인가? 그가 말하는 원래 상태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길드 연합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뿐이다. 다음 날 동부 땅으로 장면이 바뀐다. 4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이 모험가 무리와 싸우고 학살로 끝난다. 모험가들이 먼저 공격했지만 모두 죽었다. 한 명이 파티 리더에게 이제 어떻게 할지 묻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리더는 바로 샤이엔이다. 그녀는 즉시 이동하라고 명령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최고위원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한다. 남부 미로에서 한 사람이 블랙 드래곤을 홀로 처치했다. 그와 접촉하고 만약 그가 적이거나 교회에 가담했다면 즉시 죽이라고 지시한다. 샤이엔은 올리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부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지만 일행에게 그 지역이 교회 영토임을 경고한다. 그녀는 남부에 자신 같은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하며 만약 그렇다면 서쪽처럼 남부 땅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그녀는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유지를 완수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아론이다. 샤이에는 아론이 죽었다고 믿고 지금은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그의 죽음 소식을 잊지 않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교회 멤버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동시에 은빛 토끼 길드 본부에서는 회의가 열린다. 아론을 부단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수장 바인즈가 아론을 소개하며 크게 칭찬하지만 결정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 전에 한 이사회 멤버가 나서서 아론에게 필요하다면 클랜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느냐고 묻는다. 아론은 명확하게 답한다. 없다. 자신의 주된 목표는 클랜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 특히 마을 사람들을 몬스터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파티원들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킬 것이라고. 그의 말은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다. 아론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부단장이 된다. 오래전 사망한 엘버트의 뒤를 잇게 되었다. 그 후 실리아는 그를 제1파티에 소개하려 하지만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나 그들을 막는다. 실리아는 그녀가 모험가 업무 책임자인 스텔라라고 소개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환영 인사를 하고 아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모험가 파티를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아론은 거절하지 않지만 제1파티 임무와의 조율을 지적한다. 실리아가 충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자 그는 결국 승낙한다. 그 후 그는 실리아와 함께 은빛 토끼 길드 최강인 제1파티를 만나러 간다. 그들은 아론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이미 그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소개가 시작된다. 린 마법사, 루크리 힐러, 알렉스 방어수, 그리고 리더 실리아. 아론은 자신이 공격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그를 대한다. 그들은 드래곤을 어떻게 이겼는지 물어보고 아론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특수 주문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의 약점도 솔직히 밝힌다. 중급 이상의 마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모른다고. 알렉스는 고유 능력이 있느냐고 묻고 아론은 있다고 확인한다. 파티원 3명이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나머지에 대해 묻자 실리아는 훈련 중에 알게 될 거라고 답한다. 그 전에 아론은 부서진 검을 교체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특별한 검을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아론은 평범한 검을 사겠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들은 그를 지역 최고 대장장이에게 데려간다. 대장장이는 강력한 검을 만들어주겠지만 깊은 층에서 구할 수 있는 희귀 재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때 아론이 이전에 모아둔 대량의 고가 재료를 꺼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블랙 드래곤 비늘을 보자 엘버트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들은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하지만 아론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장장이는 그 비늘로 최강의 검을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날 파티는 86층으로 향한다. 독양을 모으는 퀘스트이자 아론과의 팀워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바로 출발해 86층에 도착한다. 예상과 달리 넓은 녹색 지역이다. 실리아는 깊은 층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리더십을 맡아 파티원들에게 임무를 분배한다. 아론에게 혼자 움직이겠냐고 묻지만 그는 팀워크 테스트가 목적이라며 거절한다. 갑자기 강력한 화염이 그들을 공격한다. 그것은 어스 드래곤이지만 문제가 숨겨 있다는 점이다. 루크리가 나서서 자신의 고유 능력 마법 추적을 사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문을 사용해 드래곤을 드러낸다. 알렉스가 공격하지만 쉽게 튕겨나오고 린이 돼지 폭발 주문으로 빠르게 처치한다. 아론은 그들의 팀워크에 감탄하며 뛰어난 파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두 마리의 몬스터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아론이 전투에 참여한다. 알렉스와 함께 전진하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멈춘다. 그는 빈 공간을 공격하고 은폐 마법을 쓰고 있던 거대 거북이가 나타난다. 파티는 양쪽에서 포위당한다. 실리아가 빠르게 지시를 내려 루크리와 린에게 거북이를 맡기고 아론과 알렉스는 다른 몬스터를 상대하게 한다. 그때 아론은 머릿속에서 실리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그녀의 고유 능력 텔레파시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정확히 지시를 내리고 알렉스가 몬스터를 유인하는 동안 아론이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처치한다. 한편 루크리와 린은 강력한 주문으로 거북이를 몇 초 만에 처치한다. 그들은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며 모두가 아론의 힘과 정확성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론은 영웅의 파티에서 잃었던 진짜 행복을 다시 느끼며 기뻐한다. 그때 실리아가 이제 92층을 넘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자신 있게 92층을 넘을 수 있고 블랙 드래곤도 처치할 수 있다고 답한다. 아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며 혹독한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다고.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에는 마지막 드래곤 전투의 트라우마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엘버트의 죽음은 그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었다. 그 상실은 기억 속에 새겨져 매 걸음마다 그들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실리아는 다시 그런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론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파티의 진짜 균형 요소로서 함께해주길 분명히 요청했다. 이제 그는 그들 중 한 명, 제1파티의 일원으로서 같은 책임과 운명을 공유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그는 그들 중 한 명이었고 제1파티의 일원으로서 같은 책임과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파티는 조용하고도 완벽한 호흡으로 퀘스트를 마무리한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필요한 자원을 모두 모았고 주변 환경을 조심스럽게 대처하며 마침내 큰 문제 없이 퀘스트를 완료한다. 그들은 지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그들의 첫 공동 퀘스트는 완전한 성공으로 끝났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모두가 장난치고 누가 가장 많은 독양을 사냥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논쟁을 벌인다. 전투의 긴장감이 활기찬 웃음과 활력으로 바뀐다. 그 와중에 아론은 실리아에게 스텔라를 만나러 가는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다. 내일 그녀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실리아는 퀘스트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며 직접 함께 가기로 한다. 지금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고 아론의 파티 합류를 축하하는 간단한 파티를 열기로 한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따뜻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론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자신이 속할 곳,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줄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늘어나고 모두가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실리아는 졸음이 쏟아진다. 그때 아론은 그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다. 가는 길에 소피아와 마주친다. 그녀는 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아론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둘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한다. 그녀는 별말 없이 실리아를 넘겨받고 아론이 떠난 뒤 언니에게 몇 마디를 건넨다. 같은 밤, 아론은 집에서 자신이 훈련시킬 파티의 파일을 읽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바로 10번 파티, 소피아 로건 캐롤라인의 파티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파일을 읽으며 각자의 과거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캐롤라인의 과거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실리아와 함께 스텔라의 사무실로 향해 훈련 계획을 논의한다. 그곳에서 스텔라의 조수 칼라가 담당한다. 그녀는 파일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아론은 이미 읽었으며 훈련을 맡기로 했다고 답한다. 훈련 시스템을 묻자 칼라는 정해진 시스템은 없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훈련하라고 한다. 그의 진짜 경험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로 6개월 안에 10번 파티가 중급층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건다. 목표가 어렵게 보이지만 아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떠난 뒤 실리아는 파일을 통해 자신과 소피아의 진짜 관계를 이해했는지 묻는다. 소피아의 어머니는 실리아 집안의 하녀이었고 소피아는 사생아로 취급받아 과거에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훈련 기간 동안 특히 심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돌아오자 실리아가 직접 돌보기로 하고 그녀를 데려왔다. 그 후 그녀는 아론에게 소피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아론은 셜번 파티가 기다리는 방으로 향한다. 그들은 아론을 새 트레이너로 만나게 되어 매우 흥분하고 기뻐한다. 특히 드래곤을 처치한 뒤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아론은 그들에게 언젠가 그 드래곤과 마주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놀라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믿는다고 격려한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2가지 기본 규칙을 정한다. 첫째, 어떤 상황이든 생각하고 암기된 방법이나 한 패턴에 의존하지 말 것. 둘째, 자신의 말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분석하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험가의 길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본다. 소피아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언니 실리아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싶지만 아직 진짜 목표를 찾고 있다고 답한다. 로건은 솔직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을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도시로 보내줬다고 설명한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강해지고 싶었다. 이미 그 정도는 됐다고 생각했지만 아론과 블랙 드래곤의 힘을 보고 아직 멀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론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한다. 아론은 그의 목표를 존중하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어서 캐롤라인 차례.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의 미소를 빼앗는 몬스터를 없애기 위해 모험가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좋아한다. 웃는 사람은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상하고 거의 감정이 없어 보였지만 아론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깊은 공허를 느꼈다. 그는 코멘트하지 않고 목표를 붙잡으라고 말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의 목표도 공유한다.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킬 만큼 강해지는 것. 그 순간부터 그는 그들을 진짜 모험가로 대한다.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새로운 유대를 상징하는 별명을 지어준다. 그들은 미로로 들어가 훈련을 시작한다. 캐롤라인은 여느 때처럼 무모하게 싸우고 아론은 이를 지적한다. 늑대가 뒤에서 공격하려 하자 그가 구해준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었다고 차분하게 말한 뒤 갑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순식간에 치유된다. 그것이 그녀의 고유 능력이다. 아론은 그녀의 과거를 떠올린다. 교회 관련 조직이 마왕 부활을 위해 실험한 피해자였다. 끝없는 고문 속에서 엘버트가 그녀를 구했다. 그녀는 나아졌지만 엘버트가 죽은 뒤 다시 무너졌다. 현재로 돌아와 아론은 그녀의 행동이 소피아와 로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가 두려워하자 아론은 놀랍게도 그녀를 안아주며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다. 훈련은 계속된다. 캐롤라인은 방어를 배우고 로건은 창을 다루며 소피아는 병렬 시전을 연습한다. 어느 날 소피아에게서 이상한 힘이 폭발하며 표적을 파괴한다. 아론은 고유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계속 훈련하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크게 성장한다. 아론은 세검을 받는다. 완벽하고 강력한 느낌이다. 그는 나중에 91층 보스를 쉽게 처치한다. 92층 준비가 시작된다. 실리아가 함께 가자고 하지만 아론은 소피아 팀과 함께 하기로 한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실리아도 동의한다.
할아버지는 남부 미로에 나타난 위험한 조직 아마나사에 대해 경고한다. 교회와 리벌하는 적으로 모험가들을 죽이고 있다고 한다. 아론은 위협이 현실임을 깨닫는다. 며칠이 지나고 두 팀이 미로로 들어간다. 소피아 팀은 명확한 협력으로 싸우며 관찰자조차 감탄하게 한다. 한편 제1팀은 드래곤과 마주한다. 실리아가 지원하고 아론이 자신을 강화하며 완벽한 호흡으로 전투한다. 소피아 팀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한 무리와 마주친다. 샤이엔의 일행이다. 그들은 드래곤 슬레이어를 찾고 있다. 한 명이 로건의 생각을 읽고 진실을 알아낸다. 목표는 아론이다. 그들은 학생들을 기회로 여기고 관찰자가 위험을 느끼고 앞으로 나서지만 순간적으로 그 남자의 목이 완전히 베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모두의 피가 얼어붙는다. 공포에 질린 로건은 모두에게 즉시 도망치라고 명령하지만 샤이엔 일행 중 한 명이 강력한 마법으로 모든 통로를 바위로 막아 포위한다. 그 순간 모두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캐롤라인이 앞으로 달려나가 동료들을 위해 시간을 벌려 하지만 상대의 단 한 번 공격의 벽으로 날아가 기절한다. 마치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듯이. 그 순간 소피아는 공포에 떨며 아론이 준 체인을 쥐고 속으로 그를 부른다. 그가 와서 구해주길 바란다. 같은 순간 아론의 체인이 빛나고 그는 즉시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그는 지금 드래곤과 싸우고 있었고 부상당한 상태였다. 빨리 끝내려 하면 실패할 수 있고 지체하면 학생들이 죽을 수도 있다. 치명적인 망설임. 갑자기 드래곤이 거대한 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잘린 사지가 재생되며 상처가 사라진다. 완전한 충격.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런 재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쪽에서 로건과 소피아는 단 한 명의 상대와 마주하지만 그 하나로도 충분히 끝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주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였다. 소피아는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공포가 역력하다. 로건이 그녀를 격려하며 캐롤라인이 회복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둘에게 강화 마법을 걸고 소피아가 번개 주문을 날리지만 쉽게 튕겨나간다. 로건은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바로 도망치라고 한다. 주바가 다가오지만 로건이 미리 준비한 함정에 빠져 바위 사이에 갇힌다. 그는 창을 들고 돌진하지만 주바가 쉽게 창을 잡고 함정을 파괴한다. 이제 로건은 완전히 무력하게 그 앞에 누워있다. 주바는 그를 죽이기로 한다. 아이 하나면 아론을 유인하기에 충분하다. 소피아는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공포에 질려있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의 고유 능력이 발동한다. 주바가 얼어붙고 그녀는 그를 한 번에 날려버린다. 그녀는 바로 로건에게 달려가 치료를 시도하지만 주바는 다시 일어나 공격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노한다. 그들을 끝내려 한다. 다른 쪽에서 드래곤이 완전한 힘으로 돌아와 수백 개의 마법 화살을 만들며 파티 전체를 섬멸하려 한다. 아론은 시간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새로운 힘을 해방하고 검을 진화시켜 압도적인 일격으로 드래곤을 바닥에 쓰러뜨린다. 하지만 다시 재생한다. 그는 진실을 깨닫는다. 재생하기 전에 즉시 죽여야 한다. 드래곤이 꼬리로 공격하려 한다. 실리아가 방패처럼 앞으로 나서지만 공격은 그녀의 능력을 초월한다. 장벽이 깨지고 그녀는 날아간다. 그 순간 아론은 드래곤 위로 뛰어올라 창을 모든 힘을 다해 찔러 전신을 산산조각 낸다. 잠시 침묵. 다른 쪽에서 로건은 쓰러지고 소피아는 홀로 주바와 마주한다. 공포가 그녀를 지배한다. 끝이 다가온다. 주바가 손을 들어 그녀를 끝내려 한다. 갑자기 멀리서 강력한 공격이 날아와 그를 날려버린다. 아론이 도착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그들 곁에 나타나 소피아를 안심시키고 로건과 캐롤라인을 모아 마법 장벽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홀로 앞으로 나선다. 그는 그들의 정체를 묻는다. 그들은 아마나사라고 답한다. 드래곤 슬레이어를 죽이러 왔고 학생들을 미끼로 그를 유인했다고. 그들은 3대1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론은 순간적으로 약화 마법을 걸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번개 일격으로 모두를 기절시킨다. 샤이엔만 제외하고. 순간적으로 그는 그녀 앞에 서서 공격하지만 그녀는 검을 맞고 강력한 주문으로 그를 밀어낸다. 그는 그녀의 속도와 힘에 놀라고 그녀도 그가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들에게 합류하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합류하라고 제안한다. 아론은 그녀의 목표와 모험가들을 죽이는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원본과 복제본에 대한 모호한 말로 답한다. 아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절한다. 그녀는 화가 나서 불의 주문을 연속으로 날린다. 거대한 폭발이 장소를 뒤덮는다. 그녀는 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론은 연기 속에서 무사히 나타난다. 검을 방패로 바꿔 막아냈고 다시 검으로 바꿔 그녀를 붙잡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가린 천이 떨어진다. 아론은 그녀를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는 진실을 깨닫는다. 아론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 아론은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다. 그녀는 싸움을 멈추라고 한다. 나중에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몸을 풀어낸다. 같은 순간 아론의 마법이 끝난다. 그녀의 부하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아론은 다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실리아와 파티가 도착한다. 그는 전투를 예상했지만 샤이에는 후퇴를 결정한다. 다음에 죽이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전송 주문을 사용해 사라진다. 모든 비밀과 함께 지금은 실리아와 일행이 소피아와 동료들에게 달려가 치료를 시작한다. 로건이 샤이엔에 대해 묻자 아론은 모른다고 답하지만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 샤이엔이 나타난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슬퍼한다. 그녀는 사랑의 눈빛을 기대했지만 낯선 시선만 보았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다른 곳에서 올리버는 쉬지 않고 훈련하고 있다. 아론이 드래곤을 처치한 일이 여전히 그를 괴롭힌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벨리가 다가와 곧 열릴 토너먼트에 대해 알려준다. 그녀는 모두 앞에서 아론을 이기고 자신이 진짜 영웅임을 증명하라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나타난다. 그는 아론이 어떻게 이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모험가가 되어 미로를 완전 공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이 게임이 계속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아론이 자신에게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